나는 왜 바본가 봐. 나 왜 이렇게 당하지? 나 왜 이렇게 자꾸 피를 쪽쪽 빨리면서 살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관계에서 휘말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좋은 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되게 억울했던 일인데 그냥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세다 그럴 때는 완전히 짓이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실요, 인간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있을래, 그러는 순간 되게 외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 나가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대해줍니다. 그런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는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해로운 인간관계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으로 소시오패스를 좀 저는 꼽고 싶습니다. 사실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 다큐멘터리 중에 동물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도 그거를 즐겨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동물이 있는데 사자예요, 사자. 그 사바나의 야생의 공간에서 뭔가 이 사자의 그 갈 길을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환상이 좀 깨진 적이 있어요. 저는 사자를 옛날에는 이제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근데 사자가 알고 봤더니 누군가하고 이렇게 맞설 때, 내가 해치워야 되는 존재가 있을 때 센 존재를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들소 같은 애 아주 성체는요, 웬만하면 공격하지 않아요. 하마 같은 애는 알아서 피합니다. 어떤 애들 공격하냐면 작은 애들, 가젤 같은 애들, 심지어 그 중에서 새끼. 들소를 공격해야 된다면 가장 연약해서 다쳤다거나 가장 연약한 존재를 건드립니다. 그것처럼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은 아무나 가서 건들지 않아요. 사실은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 가장 건드는 사람은 착하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착하기도 해요. 성실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착하니까 대항도 못하고 내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소시오패스가 무슨 뭐 엄청난 범죄자들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인 손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입히는 사람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부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요, 미안해하지도 않는 사람을 바로 소시오패스한 특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뭘까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보고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고서 같은 거를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다, 혹은 뭐 기획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 기획서가 있대요. 그런 거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김대리, 이거 어때? 이거 기획서 괜찮지 않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 이래요. 그러면 좋은 기획서인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제가 이제 해본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갑자기 부과가 되냐면 이상하게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거 써보고 아이디어 몇 가지 괜찮은 거 한번 몇 개 적어보면 돼. 그걸 던져주거든요. 되게 쉬운 것처럼 던져줘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클릭을 해서 열어보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 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서요, 좋은 프로젝트가 통과되면 내 이름은 거기 끝에 가 있고 본인의 이름이 가장 앞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사실 소시오패스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안하다, 굉장히 너 때문에 고마웠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뭔가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열세일 때는요, 굉장히 불쌍한 척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러면서 오히려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되게 억울했던 일인데 그냥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세다 그럴 때는 완전히 짓이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항의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뭘 부탁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던 그분이 좀 항의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뭐 기획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내가 혼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이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이거 프로젝트 통과 못했어. 야,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그런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된 건가? 야, 너 나 아니었으면은 이 논문 통과 못했어. 논문 혼자 다 썼는데.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팀원한테 이렇게 막, 야, 너 공짜로 내가 일 시켰어? 너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애매한 말이거든요. 분명히 퇴근 시간 다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썼는데 이게 또 잘 보면 그분이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월급 받고 있으신 분입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마치 그분이 월급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족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아니 그럼 아내가 밥을 하지 누가 밥을 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뻔뻔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주변에 여러분이 두게 된다면 저는 3가지 대처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판별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거절하시는 게 좋아요. 애초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거절을 못해요. 저는 거절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끄세요. 제가 지금은 좀 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이러고 조금 버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시오패스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충동성이 높거든요. 그 말은 인내력이 좀 낮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끌고 있으면 다른 존재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번째는요, 이미 문을 열어줬어요. 이미 문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지금 내가 계속 실질적인 손해가 지금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거를 다시 보존할 수 있을까? 보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이제 좀 이 관계를 대처할 수 있을까? 맞서기보다는 천천히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10번 전화를 하시면 9번 받는 거예요. 8번 받는 겁니다. 문자에 너무 많은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어떤 장에서 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러기에는 너무 이 사람이 내 삶 깊은 곳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미 내 삶 자체가 너무나 휘몰아치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거의 뭐 찍혀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다.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절대 울버린이나 호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쉽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가젤이라든지 여러분 악어가 만약에 여러분을 탁 잡았으면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악어한테 괜히 너무 나쁘게 대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좀 물다가 놔주겠지. 과연 그럴까요? 온 힘을 다해서 눈이라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나 큰 어떠한 지금 손해가 입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 데서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 나는 그걸 당하면서도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공식적인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된다면 문자로라도 그분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라도 보내놓는 겁니다. 사실은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감정 호소나 관계적 측면의 호소보다는 뭘까요? 자기가 입는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이 사람은 이득을 중시하는 만큼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호한, 한 번은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호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를 대할 수 있는 한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려줄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 2번째는 조금씩 멀어지는 거. 3번째는 단호하게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거. 단호한다는 게 꼭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울타리에 지금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